안녕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다녔던,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가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 학교라는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래 교육의 핵심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한 흥미진진한 탐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좀 충격적인 예측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5년 안에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건물 좀 고치고 교육과정 살짝 바꾸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학교에 존폐가 걸린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예측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등록금은 하를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죠. 근데 또 힘들게 졸업한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떡하니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굳이 이 비싼 돈 내고 졸업장 따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압박들이 우리가 알던 그 학교라는 시스템을 지금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학교가 도대체 왜 어떤 근본적인 위기에 처했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앞에서 미래학교는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OECD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상 유지, 두 번째는 학교 재구조화, 그리고 마지막은 아예 학교라는 틀을 떼버리는 탈학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세 갈래 길을 하나씩 걸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학교가 아니야, 우린 이대로가 좋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고수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 현상 유지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큰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익숙하고 어쩌면 저항도 가장 적은 길일 수 있어요. 기존의 관료적인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쭉 가져가거나 약간씩만 손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현상 유지 안에도 사실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국가가 교육의 모든 걸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관료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교육을 시작에 맡겨서 학교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시키는 모델이죠. 자, 그럼 장단점이 명확해지죠. 이 길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따라가기에는 너무 뻣뻣하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결국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억지로 입히는 그런 획일적인 교육이 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학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학교 재구조화의 핵심은 바로 역할의 재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공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학생과 사회에 더 쓸모있는 존재가 되자는 거죠.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학교가 우리 동네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주민이 언제든 와서 배우고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활기 넘치는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되게 멋지지 않나요? 근데 또 완전히 다른 방향도 있어요. 학교가 지역사회와는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요. 오로지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터뜨려주는 학습 전문 기관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팍팍 써서 개인별 맞춤 교육,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의 깊이 있는 학습에만 올인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교를 통해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할 거냐, 아니면 뛰어난 개인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거냐. 지금 보시는 이 두 모델이 바로 그 방향성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파격적인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학교라는 건물 자체가 과연 필요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바로 탈학교 시나리오입니다.
철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의 벽을 그냥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정해진 건물도 없고 정해진 시간표도 사라지고 학습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그냥 일어나는 세상이죠.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다른 무언가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학습자 네트워크 모델인데요. 여기서는 더 이상 학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학습자, 바로 나 자신이 중심이 돼서요. 온라인 강의나 동네 도서관, 전문가 멘토처럼 나한테 필요한 자원들을 거미줄처럼 척착 연결해서 나만의 학습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극단적인 미래도 있습니다. 바로 교사 붕괴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인간 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AI 튜터가 모든 학생의 학습을 1대1로 완벽하게 관리해주죠. 학교라는 공간도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공동체도 다 사라지고 오직 개인과 기술만 남는 그런 세상입니다. 좀 무섭기도 하죠. 이 두 미래의 차이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자율성과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기술에 의한 완벽한 개인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두 모델 모두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 동기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적인 위험 말이죠. 자,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세 가지 길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시나리오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정리해보고 미래 학교를 위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이 셋 중 하나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진짜 이상적인 미래 교육은요, 아마도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진 안정성을 바탕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의 적응성과 세 번째 시나리오의 유연성이라는 장점들을 아주 현명하게 섞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더 이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학교의 그 단단했던 벽은요, 이미 여기저기서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무어그나 나노디그리처럼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배움이 가능해졌잖아요. 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학교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